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 이슈 기사 제목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린데요. 대변인들의 총선 출마. 청와대 브리핑은 스펙 쌓기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제 사퇴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뭐 아직 지역구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3명 모두 총선 출사표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전직이 됐어요. 이제 3명이. 아직 새 대변인은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다 총선에 나가는 겁니다. 이번 4월 총선에요. 박수현,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미 지역구 표밭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충청과 전북에서요. 그러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스펙 쌓기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 보면 청와대 출신이 총선 도전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 도전을 했다. 그러나 똑같은 총선에 동시에 3명이나 나서는 거는 굉장히 처음이 아니야. 이례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 전체를 좀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청와대 고민정 그리고 유성화, 권향엽, 여의도행 막차 탔다. 어제 다 사퇴를 했거든요. 국정보다 총선인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유성화 춘추관장 여기 사진도 좀 있죠. 이렇게 어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사퇴 사실을 밝히고 뭐 포부일까요? 뭐 그런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전 비서관 여기 사진도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현직 이제는 다 전직이 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3명 출사표다. 그런데요. 여당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를 보니까요. 무려 44%가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나 근무했어요라고 이제 밝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거를 내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선 유불리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 이번에 총선 출마가 최대 70명에 이를 것이다. 뭐 60명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낙하산 아닌 공수부대다. 이 정도 규모는. 낙하산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부대는 비행기에서 단체로 내려오잖아요. 공수부대급이다 지금 떨어지는 게.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뭐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얘기했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고민정 대변인이 서서 본인의 이제 사퇴 뭐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 유성화 춘추관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네요. 어제 저렇게 모여서요. 기자들한테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청와대 입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입으로 활동하겠다. 뭐 이런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까지 좀 봤는데요. 주홍규 교수님. 네. 물론 과거에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들 출마하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요. 좀 이례적입니다. 동시에 3명이나 지금 총선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네. 사실 이렇게 청와대 인사들이 갑자기 여의도행 막차를 타는 그 배경은 예. 집권 절반이 지났음에도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청와대 경력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을 했다. 이걸 내세우면 총선 당선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의 문재인, 청와대 포함에 예. 대한 것을 두고 또 민감하게 신경전이 벌여지는 걸로 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혹시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악재요? 느껴지는 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전략 공천 지역들의
청와대 인사들을 얼마 정도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정했죠. 숫자가 좀 꽤 됩니다. 첫 번째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새해부터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대책들을 드라이브를 놓을 때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에 역행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의 지지율도 같이 너울치게 될 경우에 과연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과연 여당인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이 의문이 모습이 많습니다. 자칫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약간 뭐랄까요, 절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네.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앵커님이 김유견 전 대변인이 과연 출마할 것이냐라고 예. 물었을 때 저는 출마한다고 얘기했지만 예. 출마하지 않았으면 바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구설에 올랐고 이런 분이 사실 등장했을 때 과연 그 후광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타깝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예. 청와대 인사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렇게 대거 다 이렇게 청와대를 떠나게 될 때 그 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그만큼 인재풀이 넓다라고 생각되지 그럼 않는. 이른바 손은 누가 키우나 이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많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주원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뭐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대거 총선에 나서는 거는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윤영건 대표님. 예. 요 매일경제 기사인역 끝부분에 낙하산 아닌 공수부대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요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상당히 공감하죠. 예, 적절한 인원은 모르는데 예. 한 70명 정도는 너무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예. 가장 큰 게 상권 분립이 흔들리는 거죠.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저 출마를 만약에 하면 물론 뭐 예.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르르 가면은 가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독립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칫하면은 친위대나 호위무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가까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대통령의 뜻에 따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래서 돼도. 상권 분립이 좀 지금 새로 국무총리 된 정세균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 예. 돼서 가뜩이나 예. 그 국민들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 한 70여 명이 우르르 국회로 간다.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 눈치를 보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당내 경선이 얼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몇 명 고발했잖아요. 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예. 불어을 나온다고 해서 예. 지금 지역구가 박영선 중소배우처부 장관이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구로를 해서 인사시켰다. 예.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뭐 고소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 뒤에 들고 예.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공정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좀 예. 나쁘고 뭐 좋은 거라면은 예. 어차피 청와대 간 사람 정치하러 갔거든요. 그 사람도 출마 뭐 말릴 수 없고 뭐 대통령 뜻에 가고 또 당하고 국회하고 좋은 뜻에서는 또 소통이 또 원활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은 70명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으니까 소통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정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숫자가 많아도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사실 민주당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 부분.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예. 것처럼 너무 많은 인사들이 청와대에 이제 묻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묻어간다.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정부를 이렇게 거론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특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청와대 뭐 경력 이런 걸 좀 내세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당에서 결정이 된 바는 없는데 오히려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정치 참여자들이 예.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 오히려 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경력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경력을 또 배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조율적인 그 조화점을 지금 모색은 하고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조화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쓰게 하느냐 못 쓰게 하느냐지 이게 어디 좋아해서 애매하게 쓰게 한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당이 어떤 결정을 해도 어느 쪽에선가 또 불만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도 보니까 민주당이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또 이거는 민주당이 고민하는군요. 또 이 문제 가지고요. 알겠습니다.